오늘은 정인을 하겠습니다. 이 인은 도장이잖아요, 그죠? 도장 인자입니다. 도장 얘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도장, 왜 도장이라고 하겠어요? 인정한다는 뜻이죠. 인정한다. 무엇을? 어떤 것인가를 인정한다. 인정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기 인정한다는 거에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격을 부여한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이것을 이렇게 인장을 허리에 매는 끈을 얘기해요. 그걸 우리는 인수라고 하죠. 옛날에는 벼슬을 주면은 그 벼슬에 맞는, 그 벼슬을 인정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도장을 줬어요. 그래서 그 도장에 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 그래서 송사를 할 때, 그러니까 동원해서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정식 복장을 입고 저 인수를 허리에 두르죠. 두르고 판결을 한다고요. 그걸로 도장을 찍고 해야 되는 걸 얘기해요. 당연히 이러한 자격, 신분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게 인수예요. 도장은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인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뭔가를 허가한다. 인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허가한다는 거잖아요. 자격을 부여한다. 이 의미들을 잘 확장하셔서 그걸 물상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성, 정인과 편인을 또 쓰실 수 있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것 또는 오래전부터 공인되던 것,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것, 이걸 정인이라고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정인, 포괄적으로 이 인성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렇게 되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지는 것, 지금까지 사용되는 것을 인성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여기에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는 건데 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사용됐다는 건 뭐가 여기에 있어요? 시간. 그 안에 역사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짧을수록 정인스럽지 않다, 이 얘기예요. 역사가 길을수록 우리가 얘기하는 인성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랫동안 누구나가 인정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을 정인이라고 그래요. 구분하셔요? 빈티지하고 앤틱? 빈티지는 이렇게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게 오래된 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빈티지고요. 앤틱은 100년 이상 된 거예요. 앤틱이 붙으려면은 최소한 시간이 100년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앤틱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식적 앤틱은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 게
이 인성, 여기서 이미 인성적 냄새가, 인성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미 빈티지적 형태의 냄새가 있죠. 거기에는 이렇게 역사 또는 상징,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인성입니다. 근데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는 시간이나 역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정인하고 편인하고 다르다는 뜻이죠. 정인은 전통을 승계한 것의 정통성을 주장하죠. 이게 전통과 정통은 달라요. 이게 전자는 이어받았다는 뜻이고요. 저 정통은 본인만이 바르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바로 위에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이 행위하는, 선생님이 가르쳤던 것은 그 영역이나 그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거의 전체성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걸 자기가 받았다 이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표하는 그러한 전체성을 자기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인이에요. 자, 그러면 정인이 어디 학원 가서 공부한다, 뭘 배운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형태가 돼야 정인스러움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인이 발달된 명은 무엇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려고 그래요? 그 사람, 그 선생을 통해서 또는 그 배우고자 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한 전체적인 법통을 자기 걸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비교해서 이 편인은 이러한 법통 승계가 아니고 그 개인적 성향의 승계예요. 여기는 개인적인 표현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통을 갖고 있었던 선생이신데 나는 그 선생한테 배웠다는 뜻이에요. 그 선생의 법통을 이은 게 아니고 그 선생한테 배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자, 예를 든다면은 자, 막 국선도를 창시하신 청산거사, 청산선사가 계시죠? 잘 아시잖아요. 만약에 그분한테 법통을 다 이었다면은 그렇게 이어서 국선도에 뭐 얘기한 창시하신 분의 법통을 이어서 뭐 2대, 3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신은 나는 청산선사한테 배웠는데 법통을 이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하겠죠. 거기서는 그 주류에서는 반계라고. 근데 자기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 청산선사한테 직접 배웠다는 뜻이에요. 이게 편인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편인한테는 그러한 전체적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생의 개별적인 특화되어 있는 노하우를 내가 연결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편인은 이렇게 어느 특별한 사람이 중요한 거고요. 정인은 그 사람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한 시스템을 중요시한다는 뜻이에요. 어느 게 정당하다, 어느 게 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연결되는 코드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공부하는 태도나
연결 그 고리도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성이 갖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까 여기에 실사를 넣으면 끈자가 뒤죠. 끈. 그러니까 여기 이미 요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손수를 넣으면 준다는 의미겠네, 그죠? 내가 뭐 있어야 주잖아요. 없으면 받는다는 뜻이고, 없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틀릴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손수를 빼도 주고 받는다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성한테는 이미 이렇게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거기에는 다른 각도로 보면은 뭔가 준다, 그죠? 준다 이런 의미도 내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용하는 태도, 수용하는 태도가 저 인성한테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거로부터 온 것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느냐죠. 그게 인성이에요. 그 중에 이 정의는 일반화되어 있고요. 합리적 형태를 찾아가죠. 또 개통성을 중요시합니다. 전체성을 띠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언어적 표현으로 나눈 것 뿐이지 다 같은 얘기예요. 전체적이지 않으면 합리적이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개통성은 굉장히 중요한 코드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몇 대 선생님한테 배운 몇 대 제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개통을 만들잖아요. 이 개통성 이건 당연히 순차성을 포함하고 있죠. 자, 순차성을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정자 붙은 것들, 정체, 정관, 정인. 이렇게 이게 순이죠, 그죠? 식신도 이 순에 식신도 나로부터 내가 내보내는 거니까 출력으로 볼 때는 식신이 정이고 상관이 편이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식신도 어떻게 에너지를 내보내요? 순차적으로. 그래 정한테는 기본적으로 순차성이 강조되는 에너지 작용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 형태의 부분이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자, 그러면은 정인을 물상으로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얘기한 문화적, 관습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요. 자, 무엇을 딱 떠올리면은 공유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거의 사건적 공유 같은 거. 이순신 하면 공유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은 이순신을 우리처럼 공유하지는 않죠. 붉은 악마 2002년 월드컵 이거 공유되잖아요. 문화적 공유가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정인이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정인의 그 문화적 관습적 일반화 이 코드를 연결하면 그런 것이 정인스러움이다. 그러면 가장 정인스러워진 형태의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누구나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것. 자, 여기 지금 있잖아요. 공기. 여기 지금 공기. 이 공기를
누가 내 거라고. 여기 땅 이게 내가 산 땅이니까 여기에 있는 공기는 내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정인이 아니죠. 근데 편의점에서 공기를 사야 돼요. 팔잖아요, 산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편인이죠. 누구 거라고 어느 한쪽으로 효용 가치가 규제된 거잖아요. 정인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인의 원래의 용도는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렇게 자격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자격이 일반화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누구나한테 통용되는 자격이라는 뜻이 되는 그죠? 어느 특정 층에만 적용되는 자격이 아니고 누구나한테 적용되는 자격. 그러면은 이 자격에 뭐가 붙은 거예요? 뭔가가 공인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그죠? 함께 국가나 단체나 뭐 이런 그것이 저 공인되는 것, 인정하는 기관의 보편성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 공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관에서 인정했다고 해서 관인 하잖아요. 무슨 학원인데 앞에 관인 이렇게 돼 있어요. 기관에서 허가했대 이거죠. 그죠? 그게 관제, 그렇게 관에서 인정한 규격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런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누구나한테 통용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인으로 공부를 한다. 정인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떠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형태를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 형태. 누구나한테 통용되는 것. 근데 그게 누구나한테 통용되지 않으면은 정인스러운 공부의 태도가 아닌 거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는 것은 누구나한테 통용되는 거라고 인식하고 공부를 하겠죠. 그게 왜곡돼 있어도, 그게 잘못돼 있어도 본인은 그렇게 합리화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공부 중에서 음악을 해요. 음악. 공부 중에 음악을 한다. 그러면 정인으로 음악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떠한 음악이에요? 서학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국악과 우리가 그냥 일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장르가 뭐예요? 그냥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음악. 서양 음악을 우리는 그냥 통칭 음악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 음악은 별도로 국악이라고 그래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음악을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음악하면 서양 음악으로 인식하고 우리나라 음악은 약간 외도같이, 그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공부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악고를 간다 그러면은 야, 뭔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냥 음악한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정인이란 뜻이에요. 그죠? 이게 편인이고 문화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 설정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슬람 문화권, 그러니까 그 문화권에서 그 예배 드리는 하루에 몇 번?
방향을 보고 절을 하잖아요. 그들은 그게 그들의 문화잖아요. 일반화돼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죠.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 이슬람 사원이나 이런 것은 편인이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권에 정인화돼 있는 것, 불교나 기독교죠. 이건 정인화돼 있잖아요. 당연시하죠. 스님 보면은 합장하잖아요. 당연시하죠. 그게 스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인사했는데 하이 이래봐요. 그게 편인스러움이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서양 음계로 대해서 음악을 하는 것,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음악이죠. 그게 정인스러운 음악이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 누구나가 그렇게 또 인식하는 것, 이것을 정인이라고 한다고요. 정관보를 보고 검은고를 튕기고 이러면은 그윽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예사롭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죠. 오선지 악보 보고 우리가 얘기한 그 음계에 맞춰서, 서양 음계에 맞춰서 연주하면은 금방 우리 다 이해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국악이 몇 페이지나 있을까? 그래서 정인은 우리가 얘기하는 선생 소리를 듣죠. 선생. 정인이 발달되면 선생스럽다. 이건 어른스럽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 정인이나 편인이나 다 이러한 구성을 갖고 있는데 인성이 갖는 기본적 특징이죠. 어른스럽다고 하는 거에는 대접을 받는다. 높임을 받는다는 뜻이죠. 높여진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대접을 받는다, 높여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보살펴 주는 거죠. 그죠? 인정해서 이렇게 높여주는 거니까 보살펴 주는 거예요. 수발을 들어준다, 이 얘기이기도 하죠. 그죠? 수발을 들어준다. 그러면은 어른스러움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어른스러움 때문에 그 어른스러움에서 생기는 게 뭐예요? 또는 존중,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경자를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어떤 철학자가. 경자는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건 상대와의 거리가 생기는 거다. 그건 실질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존중하면 된다. 모르겠어요. 언어적 부분이.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설득 가능한 얘기 같아요. 그러면 어른스럽다는 것은 저렇게 존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걸 얘기하죠. 그죠? 어른스럽다. 그래서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어른스럽다가 내재된 거예요. 그럼 선생은 먼저 낫다. 낫다 얘는 깨우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 먼저 깨달은 사람을 선생이라고 그래요. 먼저 나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먼저 나서 먼저 봤으니까 먼저 깨달은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물리적인 형태로는. 그래서 어른이라고 인정하죠. 그 얘기에는 뭐예요? 먼저 난 사람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우쳤을 거라고 인정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은
선생의 본래의 의미로 들어가면은 먼저 깨우치신 분이에요. 그게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어른스러움에는 먼저 깨우쳐서 저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본래의 인성이에요. 그렇게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렇게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냥 관습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고 그렇게 어른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당연시 하는 것. 이건 어른스러운 게 아니고 꼰대스러운 거죠. 그죠? 저 정인한테는 저 어른스러움과 꼰대스러움의 간극이 아주 얇다. 조금만 잘못하면 어른스러운 게 아니고 꼰대스러움으로 간다. 자기가 깨우쳐서 먼저 알아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게 아니고 그냥 관습적으로 자기가 있는 상태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갖는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죠. 꼰대스러움. 특히 정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통을 승계한 정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정통한 그 분야에 내가 정통했다. 그것은 내가 법통을 승계했다. 이런 식의 사유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자칫 그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해서 자기 중심에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고착시키는 형태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경계해야 된다는 뜻이죠. 경계하든 않든 거기에 대한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인성은 아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드리는 거죠. 그죠? 들어오는 것. 받아들이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죠. 그죠? 참아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성은 귀예요. 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셔터 마우스를 해야 되잖아요. 입을 막아야죠. 입을 막아야 들을 수 있다. 내가 얘기하면은 들리지 않아요. 남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것이 앞에 있고 말하는 게 뒤에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 성자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 성인 성자잖아요. 성스럽다. 그런 건 성스러운 거의 기본은 뭐예요? 잘 듣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라고요. 쉽잖아요. 성인 되기 굉장히 쉽다. 이 얘기는 인성의 가치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성은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남 얘기를, 타자의 조건을 참고 잘 받아들이는 데 있다. 실제로 잘 해요, 그걸. 그걸 잘 합니다. 문제는 저렇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왜 해요? 지식 습득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거 굳이 안 해도 돼요. 그죠? 그잖아요.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뭐로 공부를 합니까? 네이버 찾으면 다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 걸로 체화시키는 거죠. 자기 걸로 소화해내는 것. 자, 논어를 읽었어요. 논어를 읽었어요. 그러면은 논어를 공부한 거네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다 논어를 완전히 체화시켜서 공자님 같아질 수는 없죠. 그래도 뭐예요? 거기에서 뭔가 자기 걸로 체화돼서 달라지는 것이 형성되죠. 논어를 읽었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으면 논어의 글귀는 다 알아. 공부한 게 아니라고요. 나라고 하는 것의 입력기관, 나라고 하는 거의 출력기관, 이게 식상이고요. 이게 인성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식상이 없으면은 출력이 안 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가. 그러면은 이렇게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식상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들어왔는데 여기가 만수예요. 채워지기 전에 퍼낸다는 뜻이네요. 그죠? 채우면서 퍼내는 거잖아요. 인성에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은 채우면서 퍼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우면서 가르친다. 배우면서 써먹는다. 써먹으면서 배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요즘 공부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원칙적으로는 타당한 공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채우면은 다 차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겠죠. 그죠? 다 채우면 흘러갈 거 아니에요. 맹자님이 하신 얘기예요. 웅덩이에 물이 차야 흘러간다. 차기 전에 흘러간다는 생각 하지 말라 이거죠.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고 하는 게 나한테 뭔가가 채워지면은 자연스럽게 빛나게 돼 있어요. 체화하면 그걸 내 안으로 가득 채우면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출력이 일어나죠. 그러면 식상이 발현돼서 채워지기 전에 쓰는 사람 빠르게 효과적으로 쓰죠. 현대는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출력은 끊기고, 입력은 끊기고 출력만 된다면은 바닥 나오겠죠. 그죠? 바닥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가득 채워져서 흐르게 되면은 본인이 밖으로 내보낸 게 아닌데도 자연스럽게 발광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인성의 올바른 공부예요. 시간 걸리겠네요. 그죠? 채우는 데까지. 이 웅덩이를 채우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채워지면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은 요 주체라고 하는 게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래서 인성을 소화하는 힘, 이게 필요해요. 이게 약하면은 그릇이 작다든지 웅덩이가 작다든지 또는 그 참고 있는 힘, 근기가 약하다든지 이 여러 가지를 다 대입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본인이 인성을 끌어들이는 본인이 힘이 없으면은 인성에 휘둘리는 거죠. 그죠?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인성이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다시 얘기하면은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약하면은 인성이 주도한다. 이거죠? 나보다 식상이 강하면은 식상이 주도한다. 그죠? 근데 내가 이 인성이나 식상보다 강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뭔가 내 주체적으로 쓸 수 있는 힘 정도만 있으면 돼요.
힘 정도. 약해도 어디에 근을 두고 있으면 된다. 그거죠. 그 힘이 근기가 있으면은 그게 인성보다 약하더라도 충분히 때를 기다려서 자기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주를 보고 신강하다, 원래 용어는 신왕을 얘기해야 되겠죠. 왕은 비겁에 의해서 힘을 가진 거고요. 강은 인성에 의해서 힘을 가진 걸 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강, 신왕 구분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자, 신왕하다고 하는데 이 신왕한 정도가 무슨 굉장히 강해서 주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왕하다는 것은 그냥 건강하다는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충분해요.